오늘 맨유와 이 토트넘의 경기가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유의 우세가 점쳐졌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가 단순히 3대0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했으니까 퇴장을 당해서 스코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애초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하기 전에도 거의 반코트 게임이었어요. 맨유가 아예 하프라인을 넘어오지도 못했고 토트넘이 계속 밀어붙이면서 반코트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 기대값이 토트넘이 4.67입니다. 오히려 토트넘은 골 기대값에 비해서 득점을 못한 날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가 9번입니다. 9번.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오나나 골키퍼가 미친듯이 세이브를 하면서 오나나가 7개의 세이브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나나의 선방 혹은 베르너의 아쉬운 결정력, 손흥민의 부상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이 두 팀의 경기력의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5대0, 6대0도 될 수 있었던 경기였죠. 정말 맨유 입장에서는 대참사의 경기였는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맨유가 크게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가졌을 때 전방 압박, 그리고 본인들이 볼을 가졌을 때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탈압박, 전방 압박과 탈압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 리버풀 전에 맨유가 리버풀전도 사실은 참사에 가까운 경기력이었잖아요. 그때 슬롯 감독이 맨유의 전술을 어떻게 공략했느냐라는 질문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지난 시즌까지 맨유는 압박을 할 때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더라. 그래서 이 중앙 지역을 좁은 간격을 만들어서 압박을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는 테나그 감독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풀백을 압박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와서 투톱처럼 변화해서 압박을 한다. 요 차이가 발생을 했던 걸 우리가 공략을 했다 라는 얘기를 슬롯 감독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두 명이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미드필드 라인이 너무 선수가 없어져요. 이게 공략 포인트였던 거예요, 슬롯 감독이. 근데 오늘도 맨유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지르크지가 그냥 앞쪽으로 올라가서 반더벤과 로메로를 압박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미드필드 라인에 넓은 공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세프스키, 벤탄쿠르, 메디슨 혹은 이제 미드필더들이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비니까 붙으면 솔랑케가 내려오거나 이런 플레이로 맨유의 전방 압박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라인을 올려서 간격 자체를 엄청 좁게 만들면 그러면은 그래도 미드필더 라인에 두 명이 있어도 그래도 수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서.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간격은 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올라가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두 명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빌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장면 보면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지르크지가 같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서는 래시포드, 오른쪽에서는 가르나초가 달려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우가르테와 마이누 두 명의 선수만 남아있죠. 이 두 선수가 여기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앞쪽에 있는 래시포드가 올라가 버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이제 뒤에 있었던 마이누가 래시포드의 공간을 커버하러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드필드 라인에 우가르테가 혼자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솔랑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요.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누가 이 공간을 커버하다가 순간적으로 뒤에 있는 솔랑키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공간이 일단 넓죠. 그리고 솔랑키가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마이누가 측면으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이누의 뒤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끌려갑니다. 근데 그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우가르테도 끌려가고 마운트도 끌려갔으니까 반대편이 그냥 넓은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가르테와 마이누가 측면으로 끌려가 있고요. 반대편에 정말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맨유의 공격수들이 안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 공격 라인은 앞쪽에 있어요. 이 사이 간격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가르테와 마이누가 쏠리니까 벤탄쿠르에게 백패스, 반대편으로 전환.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벤탄쿠르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이누와 우가르테가
측면에 쏠려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가 아예 없죠. 이 공간에 아예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한쪽 측면에서 맨유가 압박을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베르너가 여기서 이제 볼을 끌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맨유가 한쪽 측면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인 마스라이가 끌려 나왔을 때 공간이 크게 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열려 있으니까 우도기가 막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맨유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수비수들이 공간이 많으니까 뒷걸음질을 칩니다. 뒷걸음질을 칠 때 그러면 연쇄적으로 메디슨에게 공간이 나겠죠? 그래서 메디슨이 볼을 잡아요. 근데 메디슨이 볼을 잡으니까 아주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죠? 일단 그러니까 메디슨을 막아야 돼서 우가르테가 허겁지겁 뛰어나옵니다. 허겁지겁 뛰어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역이용해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메디슨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메디슨의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이 한 장면만 보면 맨유가 얼마나 전방 압박을 못하는 팀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솔랑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관리를 해준다거나 편안하게 토트넘이 볼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맨유가 전방 압박에 대한 플랜이 매우 부족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맨유의 문제점은 뭐냐면 퇴장을 당했잖아요. 중간에 이제 브루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선수가 일단 한 명 부족해졌어요. 부페가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지르크지가 빠졌죠. 지르크지가 빠지면서 레시포드가 전방에 있고 마운트가 오른쪽, 가르나초가 왼쪽, 그리고 수비 라인에 카세미루와 우가르테가 위치합니다. 미드필더가 한 명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후반전에도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테나그 감독이 너무 무모해요. 브루 페르난데스가 있을 때처럼 마운트, 레시포드, 가르나초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여기가 그냥 광활하게 열려요. 카세미루와 우가르테가 이 공간에서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가르테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다가 실수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미드필더들이 이 공간에서 커버를 다 못하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더리우트가 끌려 나오면서 2차적인 공간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런 문제가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너무할 정도로 테나그 감독 체제에서 무모한 압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무모한 압박을 해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토트넘이 그 전방 압박을 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테나그 감독보다 나은 점은 어떤 거냐? 무모한 압박을 해도 간격을 잘 맞추죠. 예를 들면 레시포드, 가르나초, 마운트가 올라갔을 때 뒤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올라와서 간격을 최대한 좁혀서 압박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래도 여기서 압박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맨유는 수비 라인은 뒤에 있고 미드필더 라인은 가운데 있고 공격 라인만 올라가서 무모하게 압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테나그 감독이 계속 이제 전방 압박에 대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맨유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뛰고 있고요. 전방에서 마운트도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세미루와 우가르테 두 명이 이 공간을 둘이서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이 넓은 공간을. 너무나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왼쪽에 있는 우가르테는 레시포드가 뛰어가고 가르나초도 뛰어가니까 측면 공간이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측면으로 빠져야 되죠. 그러면 카세미루 혼자서 마운트도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우가르테가 살짝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루가 앞쪽에 있는데 여기서 공간이 넓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냥 측면으로 주는 척하다가 가운데로 그냥 찔러줘요. 근데 보통 선수가 좀 부족할 때 수비 라인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돌아설 때 수비 라인은 뒤에 있죠. 공격 라인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기만 하면 아무도 막지 않는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 토트넘이 편안하게 빌드업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카세미루가 공간이 넓으니까 따라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쿨루셉스키를 못 막았어요.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그냥 한 번에 돌파,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스루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수비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맨유가 라인 관리도 엉망인데 전방 압박은 무모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과부하가 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맨유가 지난 시즌에 카세미루를 보면서 카세미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무 못한다, 커버가 안 된다 이랬는데, 문제는 우가르테가 와도 똑같고 마이누가 있어도 똑같고 누가 있어도 똑같은 장면만 계속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맨유가 무너지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점을 할 때 보면 맨유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앞쪽에 공격수들이 가르나초, 레시포드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중앙에 미드필더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카세미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홀로 남아 있다 보니까 뒤에 한 명, 가운데 지역에 이제 달로가 약간 들어와서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으로 일단 볼이 떨어집니다. 근데 볼이 떨어질 때 앞쪽에서 솔랑키가 내려와서 경합을 해줘요. 여기서 경합에서 졌습니다, 맨유가. 근데 졌는데 여기서 경합에서 지자마자, 경합에서 지니까 뒷공간이 그냥 크게 열려요. 편안하게 열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간격이 여기서 좀 어설프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한 번에 그냥 여기서 뚫리니까 솔랑키가 돌아서자마자 뛰어나가는 토트넘의 선수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 패스를 어떻게든 좀 끊어내려다가 그냥 이 패스를 허용하죠, 편안하게. 그래서 뒷공간이 그냥 뭐 편안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존슨이 달려가서 뭐 패스, 그리고 존슨의 패스를 받은 클루세프스키가 득점,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는. 맨유가 1대0 상황에서 굳이 후반전 초반부터 모든 선수를 올려서 압박에 대한 라인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데, 굳이 선수도 한 명 부족한데 왜 올라가서 압박을 저렇게 체계적이지도 않은데 했을까? 이런 거 보면 테나 감독의 문제가 좀 크다. 이 탈압박이 안 되는 것도 이 맨유가 매번 똑같은 것만 합니다. 맨유의 탈압박 방식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 마즈라위, 더리우트, 리산마 3명을 이제 약간 3백처럼 쓰고 달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누가 약간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가르테, 달로, 부페, 마이누 4명의 선수가 위치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만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압박의 형태를 굉장히 잘 짜왔어요. 어떻게 짜왔냐면 베르너, 솔랑키, 존슨, 맨유의 3백을 압박하고요, 메디슨과 클루세프스키가 1대1로 달로와 우가르테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브로판데스, 그리고 벤탄쿠르가 마이누를 막아요. 그리고 반더벤이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측면 커버하면서 가르나초, 지르크지를 로메로, 레시포드를 포로가 마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그래도 오늘은 포로가 비교적 우도기보다 약간 측면에 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맨유의 빌드업 방식이 전형적인 맨유만의 방식이 있어요. 파악을 한 거죠. 토트넘이 어느 정도 맨유의 그런 빌드업 체계를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근데 맨유의 문제는 뭐냐? 여기서 테나 감독이 유연하지가 못해요. 유연하지가 못하니까 그냥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줘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1대1에서 압박을 당해서 뺏기면 먹히는 거고, 안 뺏기면 역습하는 거고, 매우 무모한 형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메디슨 중원에서의 압박도 굉장히 잘 됐고, 전반적으로 맨유가 토트넘 선수들의 1대1 상황에서 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압박 방식인데, 마즈라위, 더리우트, 리산마 3백이 돼 있고요. 왼쪽에서 달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가르테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죠. 3명의 3백과 2명의 미드필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토트넘이 이러한 방식을 읽고 베르너가 1명, 솔랑키가 이제 더리우트, 존슨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메디슨이 우가르테, 클루셉스키가 달로를 맡고 있어요. 1대1대1로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맨유가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나나가 달로에게 줍니다. 달로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허겁지겁 빨리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한테 줘요.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역시나 존슨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또 허겁지겁 그냥 걷어내요. 근데 걷어냈을 때 앞쪽에도 레시포드가 있는데, 레시포드를 맡고 있었던 선수가 포로죠. 근데 이 패스를 포로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패스가 압박을 당하니까 허겁지겁 걷어내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받기 전에 달려나오면서 이 볼을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맨유가 리버풀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누가 있든 탈압박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뭐 카세미루가 탈압박이 안 돼서 골을 먹혔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카세미루가 나갔는데도 마이누가 뺏겨서 골을 먹히고,
새롭게 영입된 우가르테가 나와도 또 나와서 골을 먹히고 이런 거거든요. 맨유가 이 선수의 개인 기량도 오늘 어쨌든 약간 문제이기도 했는데 1대1 상황에서 지니까. 근데 그거 이전에 테나흐 감독이 사실은 빌드업 체계라던가 압박에 대한 그런 체계라던가 너무 유연하지 못하니까 탈압박을 할 때도 상대 팀들이 다 예측을 하면서 나옵니다. 3백을 만들고 앞에 2명을 두니까 3명 2명 막으면 얘네가 빌드업을 못한다. 그리고 그러다가 안 풀리면 시즌 초반에 잘했던 선수가 지르크지잖아요.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볼 받는 거. 이것도 오늘 토트넘이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르크지에게 붙여준 선수가 누구냐? 로메로죠. 로메로.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려올 때마다 로메로가 그냥 붙어버려요. 그 지르크지가 여기서 로메로에게 오늘 볼 뺏기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이게 되게 단순한 거죠. 3백 만들고 2명의 미드필더. 안 되면 지르크지가 내려와서 풀어주기. 근데 이거를 다 오늘 토트넘이 계획해왔다. 여기에 더해서 뭔가 선수들의 집중력도 아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래시포드가 볼을 끌고 들어가다가 일단 여기서부터 좀 안 좋았죠. 래시포드가 터치가 길어서 반더벤이 래시포드가 무리하게 끌고 오니까 가르나초랑 2대1 상황인데 그냥 달려나와서 끊었어요. 래시포드가 실수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반더벤이 끊었습니다. 분명히 2대1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점을 못 살렸어요. 근데 끊어서 반더벤이 올라갈 때 보시면 아무도 반더벤에 대해서 신경을 일단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더벤이 끌고 올라갈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더벤이 끌고 올라가니까 그 반더벤이 최근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앙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질주를 한다는 생각을 예측을 못해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마크맨이 상대의 중앙 수비수를 마크하는 선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많죠. 예상이 안 되니까. 마즈라위는 측면에 베르너가 뛰고 있으니까 베르너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더벤이 베르너에게 줄까봐. 그리고 더리우트는 솔랑키가 가운데 있으니까 솔랑키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메디슨이 있으니까 메디슨을 막기 위해서 미드필더들이 메디슨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반더벤이 질주, 거의 하이패스처럼 아무도 이 반더벤의 질주를 막지를 못합니다. 일단 반더벤이 타이밍을 참 잘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이 끌고 들어갈 때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마즈라위든 뭐 더리우트든 달려오는데 반더벤의 스피드를 못 따라잡았죠. 그래서 반더벤이 끌고 들어와서 컷백. 근데 여기서도 보면 문제가 반더벤의 움직임을 놓친다는 거. 첫 번째도 있는데 반더벤의 움직임과 반대편에 존슨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존슨을 분명히 볼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달로가 따라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달로가 어슬렁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골이 나올 때 반더벤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존슨이 뛰어가고 있고요. 달로가 안 붙었어요.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반더벤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반더벤이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달로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어야 되죠. 근데 안 따라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존슨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코너킥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코너킥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골을 넣은 선수가 이제 솔랑키거든요. 솔랑키가 침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이제 앞쪽에서 사르가 볼을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아무도 솔랑키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안 잡고 있었어요. 붙잡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볼을 편안하게 솔랑키가 혼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득점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선수들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다. 늘상 그렇거든요. 뭔가 이 수비 조직력이나 집중력이 왜 이렇게 선수들이 멈춰있고 선수들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지? 라는 생각이 늘 맨유의 플레이에서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지금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의 맨유가 정돈이 안 돼 있고 팀적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실은 오늘 테나흐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싸움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간 경기였다.